경매 트레이더 전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전역 골목길을 걸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강남 빌라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은 댓글에 이런 반응이 진짜 많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근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국토부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서 정리해놨던 그 자료들을 보기 쉽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남 빌라가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빌라가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에 있었습니다. 이 강남 빌라는 투기과열 지역이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정부에서 높게 측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를 보통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분양할 때 우리가 청약을 또 하게 되죠.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면은 딱 하나 조건이 성립을 해야 돼요. 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지었을 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돈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무료 복지 사업이다. 그래서 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 빌라에 살고 있던 분들을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조합원한테 정해지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 분양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축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건축도 지을 때 돈을 다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냅니다. 그럼 또 뭐가 들어갈까요? 이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타 사업비들이 또 들어가겠죠. 보통은 이 세 가지의 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세 가지 비용을 합친 것과,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마진이 더해집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들이 더해진 그 가격이 일반 분양가라고 해서 청약으로 했을 때 집을 사는 그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된 빌라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팔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정부에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0억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야, 그거 너무 비싸, 20억까지만 팔아 해서 가격을 눌러버려요, 억지로. 그러면은 실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을 너무 눌러가지고 이 사업조차 진행이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가 상한 제도 때문에 탄생했던 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탄생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뉴스 기사로 본 적이 있었을까 단어죠. 특히나 강남 지역에 이 로또 청약이 많았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눌리다 보니까 실제 거래되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로또 청약이 우리는 좋은 줄만 알고 있지만 낡은 빌라를 부수지 못하고 새 아파트로 만들지 못하는 제한된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로또 청약, 여러분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5년도에 이 로또 청약의 경쟁률을 봤었을 때 좋았던 아파트들은 1600대 1, 19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20, 30억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은 평당 1억, 많게는 2억도 현재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빌라를 보면은 평당 3천 정도예요.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죠? 아파트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 빌라와 삼전동에 있는 그 빌라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삼전동과 강남 입지 어디가 더 좋다고 보세요? 강남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입지 중에서도 강남이 더 좋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하게 현재 시세를 유지하고 있냐? 그것도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뒤에서 그건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릴 이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도심 복합사업 시즌2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려고 하거든요. 핵심 수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무려 5만 호를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입주가 아니라 착공이에요. 착공. 삽 뜨는 게 5만 호가 목표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은 49곳, 그리고 지구 지정이 된 곳은 23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복합 사업이 뭔지
아직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LH 같은 이 공공기관이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리더로 참여를 해서 오래된 이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LH 같은 이런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이 인센티브 제도를 풀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지원이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받는다.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해서 얼마나 높이까지 지을 수 있냐라는 건데 이 높이를 무려 1.4배 더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핵심이라고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강남 빌라는 모여있는 이 빌라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 제도가 적용이 돼서 사업성의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도 오르는데 분양을 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진행을 하다가 멈추거나 아예 진행을 못하거나 했던 거죠. 그런데 공공복합 사업이 시즌2가 진행이 되면서 강남 빌라의 공공 참여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되면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붙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붙으면 경쟁이 되면서 공사비나 이런 게 다운되고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에 지으실래요? 아니면 저기 경남에 지으실래요? 당연히 강남에 짓겠죠. 근데 강남에 원래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시도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법은 사실 2021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시즌2라고 해서 왜 바람이 불고 아니면 기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 라는 게 또 의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법이 적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일몰제라고 해서 특정 기간 내에 못하면 진행이 아예 안 되거나 용적률 혜택도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강남에는 빌딩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빌라가 없는 지역을 지정해 놓고 용적률을 준대.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았었어요 실제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2가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안 되던 이유들을 지금 하나씩 걷어내고 실제 사업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준주거 지역, 빌딩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들까지 확대하고 통합 심의로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래서 지금이 진짜 시즌2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 칼럼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면은 훨씬 더 기회를 잘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풀어주고 제한을 계속 해제해주면서 추진시키려고 하냐? 그럼 이게 진짜 지속이 가능할 거고 진짜 될 거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급을 늘려가려고 이런 공공사업도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추진도 굉장히 추진력 있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법 개정이나 아니면 어떤 발의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마냥 기사에서 떠드는 찌라시 같은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개정이 된 그 법안들을 갖고 왔습니다. 주택법 제57조를 보시면 먼저 제1항에 공공택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즉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은 주택이 정해진 분양가 이하로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강남은 사업성이 제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2항을 같이 보시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뭐뭐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법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예외 상황들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호를 보시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 건설 또는 공급되는 주택은 예외 사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분양가 상한 제도를 적용해서 상한선을 씌워야 되는데 공공복합 사업을 진행하면은 이러한 규정들을 면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이고요. 2024년 3월 27일에 시행이 돼서 지금도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26년도 4월에 이제 의결이 돼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핵심 3가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입니다. 기존에는 1.2배까지 추가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4배까지 추가 제공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의 준주거 지역이면은 강남 땅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업용 빌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주면서 일반 주거지역 또는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빌라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심의라는 걸 통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0년짜리입니다.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앞에 길어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합도 만들고 뭐 서류 검토도 하고 이게 기간이 한 번 할 때마다 3개월이 아니라 오래 걸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합심의라고 해서 6개월 이내로 빡 단축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단축이 되면 뭐가 좋냐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 크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몇 천억 몇 조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이 기간이 줄면 줄수록 이자를 덜 내면서 돈이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성이 좋아지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판이 깔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25년도 10월 말에는 서울에 3곳이 신규 복합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봉역, 용마산역, 창동 이렇게 총 2,000가구 정도가 현재 지정이 새롭게 됐고요. 이 3곳의 공통점은 역세권에 이 노후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 동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실제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임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 강남은 이 개발될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해서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동의율을 채워가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목 터져라 얘기했으면 이제 머릿속에 느낌표 하나는 드셨어야 돼. 이거 기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바로 내 투자에 연결시켜서 경매 물건을 찾든 아니면 금매나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은 또 정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지역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는 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를 기준으로 350m 이내 이거는 이제 역세권 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역세권에 제가 첫 번째 기준으로 준 거는 역 근처이다 보면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노후도입니다. 이 지역 내 건물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이상이 경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좀 더 쉽게 보냐?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서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건 광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쓰고 있는데 가끔 써요. 한 달 결제하면은 이 지역의 노후도랑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쫙 조사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쉽게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개발을 하기가 용이해지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 면적은 어디서 체크하냐? 부동산 플래닛 또는 카카오맵 이런 데에서 면적을 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를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주민 동의가 토지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실제 조합원 사무실을 가보거나 아니면 LH 담당자나 부동산에 가보면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분위기인지 적극적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포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빌라의 밀집 지역이라면 강남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디든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나 강남을 말씀드렸던 거는 워낙 빌라가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실제 강남 빌라 가격을 보면요, 여러분, 토지를 3평에서 5평, 많게는 7평씩 갖고 있는데 한 평당 기본 땅값이 8,001억 합니다. 그러면은 한 평당 1억 정도로 가정했을 때 3억에서 5억 정도는 빌라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땅값만으로도. 건물 가치는 그냥 아예 없어도 땅값만으로 그냥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하죠.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한 번 살 때 기회비용들이 많이 발생해요. 부동산 복비, 취등록세, 기타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물건 가격의 2%, 3%가 그냥 기회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제대로 계획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고민해보고 판단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도심 복합사업이나 재개발 물건을 매입하는 걸 고려할 때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재개발들이 보통 지구지정에서 진행이 될 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 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 투자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투자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발이 초기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더라도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지정, 착공, 분양, 일정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이 자산을 내가 그냥 쌓아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이 사업의 방향 아니면 시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는 예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하다가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정지가 됐었잖아요. 이게 누가 리더로 있냐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량이 부족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벌 기회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시장에서 빠르게 현재 변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전문가 또는 부동산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아니면 공부를 진하게 하고 판단을 하시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저는 실패하지 않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어떤 거지? 아니면 나 경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경매로 돈 벌고 싶어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은 5월 21일 목요일에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참여하셔서 경매 시장이 어떤 현재 시장인지, 경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경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진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특강이지만 그 무료 같지 않도록 정말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 꼭 기억하시고, 또 까먹었다고 저한테 계속 녹화본 달라고 하는데 녹화본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링크는 저희가 고정 댓글 하단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서 라이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